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26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국 선물이 조금 계속 미묘하게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 한 번 정도 양봉 보여줄 법도 한데, 얘네가 힘이 빠질 거면은 지금 그냥 음봉으로 갖다 저점 깨고 미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계속 좀 버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이 분위기면은 실적 뭐 뉴스를 역든 해가지고 요 12,250 여기를 한번 좀 돌파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나? 요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요 뭐 11,900 여기 저점 안 깨면은 지금은 조금 더 치고 나갈 힘이 있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 장 중에는 미국 선물이 일단 안 좋아요. 그리고 미국 장이 열리고 장 중에 이제 뭐 하락을 했다가 장 마감에는 보합선까지 또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 증시가 좀 양봉 보여주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음봉 이 전 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좀 단기간에 낙폭이 좀 과하지 않나. 한 2음봉 3음봉까지는 개인들이 그래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밀리지 하는데, 오늘 하락에서 이제 그 마인드가 바뀌었겠죠. 오늘 하락까지 겪으면은 와 이거 맞아? 어제까지는 왜 이렇게 강하냐 시장이, 아니 왜 이렇게 조정이 세냐 이런데, 오늘 하락에서는 이거 맞아? 이제 조정이란 느낌보다는 이거 왜 이렇게 하락 나와?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RSI가 이제 뭐 과매도까지 가면은 더 좋기는 한데, 이런 모습에서 과매도까지, 특히 우리나라 지금 시장은 그 세계 시황에서 악재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코스닥이 혼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급등에 대해서 이제 과열에 대해서, 과매수에 대해서 그냥 이제 매도가 단기간에 나오는 거예요. 차익 실현. 그냥 간단하게 차트가 전 세계 증시에서 1위, 1분기에 상승률 1위라고 하잖아요. 코스닥이. 이런 또 명예로운 그 상승률을 언제 맛보겠어요. 우리 코스닥이. 그래서 그만큼 과하게 올랐고, 과하게 올랐으니까 이제 그냥 단기간에 좀 이제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악재가 없이 뭐 세계 시황에서 뭐 미국도 밀리고 유럽도 밀리고 하면은 이런 10%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막 팍팍 밀리고서 뭐 RSI 30 밑으로 과매도까지 좀 생각해야겠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만 고유의 이제 상승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 조정이 지금 4일 만에 고점 대비 거의 10% 가까이 밀었죠. 거기다가 오늘 이제 차트상 전 고점 이런 곳에서 이제 분봉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밑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장중에 3%는 분명히 강해요, 하락폭이. 근데 이제 그걸 뒤집어 말하면은 시장에서 투심이 그만큼 불안해하는 그 정도 포지션까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포지션에서 뭐 물론 이제 현대차가 좀 도와주긴 했습니다. 오후장에. 그래도 1% 정도 지수 뒤에 막판 돌려놓는 모습은 나쁘진 않지 않나. 요 구간에서는 좀 저점을 형성을 해주면서 요번 주 중으로 이제 반등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거기에 포인트가 나스닥이 조금만 도와주지. 얘네가 뭐 선물 뭐 2% 상승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0.5%든 한 0.3%든 장중에 조금만 빨간색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요거에다가 2차 전지, 오늘도 얘도 이제 좀 하락폭이 나왔는데 에코프로가 60만원을 계속 어떻게든 사수를 하거든요. 오늘 이제 코스닥이 3% 밀렸는데 2차 전지는 당연히 지금 코스닥의 지수랑 연동이 직접적으로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오늘도 21선을 아직은 깨고 밀릴 그런 액션을 안 보여주죠. 하락하고 여기서 8% 땡기고, 오늘 이제 밀렸지만 그 와중에 또 밑골이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60만원을 계속 버텨주고 시간에도 좀 상승이 있는데, 이런 좀 낙폭 과대해서 좀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뭐 요번 주 실적 이런 식으로 오늘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가 이제 좋게 나오면서 끌고 올라갔죠. 뭐 밤중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바이오젠 이런 식으로, 특히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에 영향력이 좀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실적 좀 좋게 나오길 바라면서, 그리고 현대차가 좋게 나오면은 보통 기아도 좀 따라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부터 뭐 LG 디플, 뭐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잠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해 둡시다. 근데 우리나라 실적보다 지금 미국이 좀
상승해 주는 게 더 클 거는 같아요. 영향력이.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계속 진행되고, 요거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플레 감축 법안, 반도체, 바이오, 원전, 항공, 우주 2차 전지가 왜 안 밀리나 생각이 드는데,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이제 공급망이 좀 주축으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망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중 갈등 계속되면서 중국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배제시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하나는 2차 전지 쪽이고, 중국산 히토를 쓴 거, 그럼 2차 전지 이거 지원 못 해줘.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어필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반영을 해주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미중 갈등, 패권 다툼,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런 이슈, 거리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개별 이슈도 이슈인데, 결국에 지수가 돌려주면은 거기서 이제 좀 지수 돌려주는 게 포인트이지 않나 싶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바이든, 이제 밤중에 속보로 나왔죠. 바이든이 내년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자, 그래서 이제 내년이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영향력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바이든이 계속 내세웠던 거, 저탄소, 제로탄소 정책, 그리고 제로탄소 정책에 엮이는 거는 당연히 탄소 관련주도 있고, 친환경, 태양광도 있고, 2차 전지, 전기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엮여서 힘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정도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와, 이거 메인 재료다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2차 전지가 뭐 반등을 당장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주면은 요런 이슈라던가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던가 이런 그냥 끌고 와가지고 뉴스를 좀 좋게 시장에서 반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개념으로 좀 봐줄 것 같아요. 요거는 당연히 바이든 정책들, 그리고 바이든의 정책은 주축은 제로 탄소, 저탄소 요쪽이 이제 메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 시장에서 이제 뒤에 좀 반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이제 별개로 2차 전지가 낙폭이 좀 내기 좋은 종목들은 계속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줘요. 뭐 분봉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좀 눈이 가는 거는 한농화성, 요거는 대주주 매도해가지고 지금 시간에까지 또 다시 밀렸는데, 이거 좀 6천억씩 터지고서 요건 좀 낙폭이 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는 그 전환사채,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 이거 나오긴 했는데, 이게 28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26일이고 27일 그 안에 얘가 그냥 21선 주변에서 한번 땡겨 올리는지, 만약에 이제 그거까지 안 되면은 전환사채 물량이 꽤 크거든요. 이거 시총 대비 한 17.5%, 17.6%. 그래서 물량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발행 가액도 가격이 낮다 보니까, 뭐 물론 얘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런 거는 좀 엮음 보면서 단기간 안에 28일 전에 뭔가 갑자기 좀 힘 급등 주냐, 아니면은 28일까지 해가지고 뭐 전환사채 악재까지 반영하고 그 뒤에 움직이나.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낙폭과대 관점으로 볼 것 같고, 포스코 계열사는 오늘 시간에서 뉴스 붙이면서 스틸리온부터 해가지고 좀 기술적인 움직임을 줬죠. 이거 외에도 2차 전지 애들이 좀 눈이, 오늘 얘네들 하락을 하면서 일단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다 슬쩍슬쩍 매수 많이 찍혀 있죠. 뭐 2차 전지에서 그냥 에코프로는 오늘 얘가 어디 갔냐, 에코프로는 프로그램 마이너스이긴 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이 코스모화 200억, 얘도 최근에 계속 외국인 매수는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매수.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170억, 뭐 LMF, 그리고서 이런 짜잘짜잘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갖다 프로그램 3천억. 금양은 최근에 계속 3일 동안 사더니 시간에서 이제 그 콩고 리튬 뉴스 붙이면서 좀 반응을 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좀만 더 밀리면은 이런 전고점 주변까지 밀리는데, 그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반등을 주네요. 그리고 낙폭 좀 과한 거, 뭐 애경케미칼 이런 것도 이렇게 세게 밀릴 만한 악재가 있던 것도 아니고, 기타 범위 매도가 있던 것도 아닌데, 일단은 뭐 21선까지 밀리다 보니까 이런 거는 2차 전지 분위기 좀 만들어주면은 또 반영을 좀 같이 반등해줄 수도 있겠죠. 단기가율 중에 이상하게 2차 전지 하락하는데 얘가 안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갭 뜨고 슈팅 살짝 만들고 쫙 밀지 않았나 싶은데, 미는데 좀 분위기 플러스
최근 시장 그 하락폭을 반영을 안 해서 그런지 좀 과하게 매도 나온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차트 관점에서 전저점 깨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의 끼가 워낙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이제 눌림 보시는 분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뭐 반도체랑 그런 것들, 그리고 KG 모빌리티는 쌍용차 거래 재개 27일날 기심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패나 개선기간 부여, 거래 재개 27일이면은 일단 내일이랑 내일 모레 시간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ETS 중심으로 지금 계속 시장에서 들쑥날쑥 하는데, 일단은 요거도 오늘 아예 신고가를 버텨주지. 여기 저점 좀 깰 때부터 좀 아쉬운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계속 이런 움직임들이 있긴 있어요. 종목이 강해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얘가 첫 상승했던 이런 지지 구간에서는 또 버텨주는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27일 기심이 뉴스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그냥 이슈 이래저래 2차전지 관련해서 엮이는지, 그리고 미중 갈등 히토류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요 내용도 있죠. 테슬라 한마디 히토류 업체들 망연자실. 그래서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 사용 안 하고 페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페라이트 관련주, 그리고 페라이트가 결국 히토류 관련주들이 똑같이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히토류 사용은 안 한다고 하는데,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딱 보면은 그냥 히토류 관련주죠. 이지, 유니온 시리즈, 뭐 노바텍, 동국아레네스 이런 것들 유니온이 오르니까 같이 움직인 것도 있는데, 요게 이제 페라이트 이슈로 얘네들이 오늘 좀 부각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지도 종목이 옛날부터 좀 힘은 뉴스를 막 갖다 붙이면서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라이트 이슈가 이게 그냥 뭐 사용하겠다도 아니고 좀 가능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내일도 움직일까 싶기는 한데, 일단 오늘 상한가 두 종목 뽑고 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좀 더 힘 주나 그거. 그 다음에 시간에서 현대차 기아 포티투닷의 1조 원대 유상 증자,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시간에 팅크웨어가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삼성 SDI GM 4조 투자해서 배터리 합작 공장 이렇게 공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기사 보니까 기사 제목을 좀 잘못 쓰셨네요. 공장이에요. 합작 공장 짓는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슬쩍 또 시간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은 삼성 SDI 이슈 엮이면 좀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죠. 뭐 일단 시장에서 그 신성 뭐 상신 EDP 뭐 이런 것들 애들이 혹시 내일 좀 부각되나, 혹은 원통형 배터리 이런 키워드들, 혹은 삼성 SDI랑 엮이면서 부각이 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G7은 오늘 일단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대러 수출 이제 G7에서 좀 금지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흑해 곡물 협정 안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뒤에 혹시라도 수출 금지가 완벽하게 확정이 난다면은, 오늘 그 언급이 있긴 있었죠, 장중에. 오늘 있던 뉴스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한 미국에서 이제 제안한 부분인데, 일본이랑 EU 이쪽에서 전면 금지하는 좀 반대, 뭐 이제 내부적으로도 다 분명히 있고 하니까 만장일치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요 내부에서 일단 반대 나오고 하면은 전면 금지안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혹시라도 G7에서 전면 금지 이게 뭐 얘기가 나오고 확정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곡물 협정 안 하겠구나. 그러면 식량 애들이 그 키워드로 반응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섹터는 뭐 KT 미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AI랑 로봇은 저는 눌림 계속 좋아 보여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요 뼈대 종목들 코난도 뭐 8만원까지 내려오고 7만원 뭐 이런 자리도 좋아 보이고, 솔트룩스도 지금 이제 얘가 거의 첫 상장한 날 고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여기서도 뭐 날마다 뭐 4%씩 꿀쩍꿀쩍 하는데, 이 구간부터는 좀 부담은 덜하지 않나. 그리고 셀바스는 오늘은 뉴스를 갖다 붙인 느낌이죠. 그냥 주가를 기술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뉴스가 좋아서 얘네가 반등이 나온 느낌보다는 고점에서 이렇게 쭉 하고 악재로 밀렸는데, 여기서도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설거지 구간 뉴스를 갖다 붙이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뭐 원래 보던 애들 그대로 얘는 브릿지텍은 10,000원, 9,000원. 그다음에 오늘 좀 튕겨주긴 했죠. 셀바스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움직임들. 그리고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방문, 오픈 AI 방문 이슈에도 엮일 수 있고 AI 섹터랑 로봇 섹터. 로봇은 오늘 얘는 좀 밀렸으면 하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10만원을 좀 버티나?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 16% 많이 뽑아줘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또 요 뒤에 뭐 이제 9만원, 8만원 이런 자리 볼 것 같고 SPG도 오늘 이제 조금 이런 앞에 갭 뜨고 그런 저점 깨는 그런 구간까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목들이 이제 좀 부담이 덜한 자리에 내려오는 종목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월, 2월, 3월 너무 급등을 했고 그 급등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좀 반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랑 로봇은 저는 눌림에서는 계속 글로벌 기업들 이슈가 추가될 수도 있고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좋아 보이는 섹터들이고 네옴시티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한미글로벌이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종목이 그냥 강한 건 알겠는데 진짜 니네가 요 뒤에 어떻게든 힘을 좀 주려고 하는 건가? 저점의 추세는 좀 유지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내려오면은 땡겨 올리고 좀 이렇게 어제 이제 뉴스 없으니까 쌍봉 맞고 쭉 밀었는데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고 또 다시 끌어올려요. 오늘 특히 지수가 안 좋으면서도 뉴스를 붙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여기서 네옴시티 뉴스 붙여주면 진짜 거하게 한번 또 뭐 해보려고 하는 건지 뉴스가 붙어봐야 하는 건데 일단은 네옴시티는 이런 사우디 방문 답방 뉴스가 좀 뒤에 붙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 교통장관 다음 달 방한 8일에서 9일 가능성부터 해서 위메이드는 이런 개별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사우디 투자부랑 MOU 게임 사업 블록체인. 그래서 위메이드는 항상 보실 때는 위믹스 코인이랑 같이 묶어보시면 좋아요. 저런 뉴스가 있는 거 정도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원전도 오늘 일단 슈팅을 좀 만들어 줬었죠. 대신에 이제 지수가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슈팅 만들어 주고 아침에 요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지 여기가 좀 포인트이지 않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위에서 깔끔하게 시작하고 만들어 주고 하지만 이제 지수가 안 좋아서 결국에는 쫄쫄쫄쫄쫄 힘이 빠지긴 했는데 혹시 또 정상회담 중에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 좀 얘기가 잘 된다거나 그런 뉴스들 나오면은 또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계속 확진자 급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움직일 게 없으면 좀 부각이 되나? 그다음에 이제 방사는 요 뉴스보다 그냥 현대로템이 강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매출부터 해가지고 그런 기술 그다음에 철도 이런 것 때문인지 됐어. 현대로템 얘들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는 수급 좀 오락가락 하는데 현대로템은 K2 전차부터 해가지고 그 철도 이 이슈에다가 차트도 좀 좋은 모습에다가 날마다 외국인이 쉬질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700억, 500억, 400억, 470억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사가지고 오늘 지수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도까지 안 넘어가죠. 그래서 얘는 좀 지금 수급 유지되면은 계속 좀 더 거래대금도 날마다 꾸준히 붙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이긴 하지 않나 차트 측면에서. AP위성은 아직 뉴스가 다른 게 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좀 끌어올리는 느낌도 있죠 살짝. 그래서 이렇게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그런 개별 이슈들 바이오니아 뭐 요번 달이랑 다음 달 뭐 아마존 입점 그런 게 이제 뉴스화 되는지. 마이크로바이옴은 26일이긴 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일단 오늘 얘네가 또 21선에서 땡겨 올리기는 했어요. 내일 그 기대감이 있어서. 근데 그 뒤에 좀 어떻게 부각이 될지는 그게 승인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홀짝 느낌이 있지 않나. 재료 소멸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5월달 FDA 있는 HLB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메타버스 오늘 OLED 역시나 크게 그래도 얘가 신고가여서 그런지 그냥 죽지는 않더라고요. 아침 뭐 10% 땡겨주고 저도 요거 뭐 시가 주변에서 좀 털리긴 했는데 일단은
요거는 선익은 뒤에 또 많이 밀리고 하면은 계속 그 OLED, 메타버스, 그리고 실제로 OLED가 이제 애플이랑 직접적으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결국에는 애플 아이패드, 그 다음에 뭐 지금 구글 그 새로 나오는 폴더블, 뭐 구글 폰, 거기에 뭐 OLED 사용된다. 이게 이제 가장 메인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드가 OLED 엮이려면 일단 선익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선 빼고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또 뭐 괌에도 나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은 시장이 지수가 언제 돌려주냐. 이제 4음봉에다가 오늘 3%까지 민 거, 거기다 이제 분봉이 좀 돌려주는 모습 플러스 에코프로 2차전지들도 안 무너져요. 아직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아직 조금 그냥 죽긴 좀 억울해. 이 시장 막 내가 계속 최근에 같이 죽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서 같이 죽었는데 아직 나 뭔가 좀 움직임 주고 싶은데, 요런 모습이 있는 거는 같아요. 분봉을 봤을 때 버티고 60만원 다시 끌어올리고, 특히 코스닥이 지수가 오늘 3%가 밀렸었는데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 중심으로 2차전지 애들이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서 지수를 한번 좀 살짝 돌려주나, 그거를 좀 이제 포인트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이제 더 크게 밀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하루 이틀 음봉 살짝살짝 뭐 1%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 않나 싶은데, 요번 주 중에는 미국 지수가 좀 자리만 잡아주면은 상승 쪽으로 살짝,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움직임은 이제는 슬슬 이 주변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RSI 과매도까지는 가기에는 지금 시장 세계 시황에서 큰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가기 쉽지 않고, 지금 이 4음봉은 진짜 고점 대비해서 10% 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 시황 악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갑자기 예상 못한 세계에서 시황 악재 나오면서 막 미국 막 팍팍 깨지고 유럽 깨지고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일은 좀 있으면은 좀 피곤해지겠죠. 자,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좀 나오길 보면서 뭐 낙폭 과대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지수 조금 잡혀준다 하면은 바로 좀 시원시원하게 반응을 해줄 종목군들이 좀 이제 슬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수익 주면은 일단은 좀 챙기거나, 내가 뭔가 분할 매수를 한 두세 번 했는데 이거 본절 주면 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정리하는, 즉 현금에 대해서 포트 확보는 좀 항상 해두면 좋기는 합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나 지수 좀 돌려주길 바라면서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